때문에 퇴사를 했건 재직 중이건 사실 산재가 승인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라는 KCD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에서 이제 질병이나 사망 원인들이 네, 안녕하세요. 산재놈놈의 임준철 의사입니다. 피디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산재를 딱 신청했어요. 근데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 내지는 뭐 처리가 됐는데 이게 퇴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회사에선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직서를 써야 되는데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산재 처리의 법적 근거 뭘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산재로 인정되게 되면 요양비라고 하는 본인부담 치료비, 병원비죠. 그리고 휴업급여, 일을 못했을 때 월급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장애급여,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산재를 신청할 때 중요한 점은 이분이 근로자, 그리고 업무상 요인에 의해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느냐, 이거를 입증하면 되는 거라서 재직 중이냐 아니면 퇴사를 했냐, 이게 사실 산재가 인정되는지의 중요한 요소는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했건 재직 중이건 사실 산재가 승인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은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뽑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산재를 신청했는데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산재 보상금이 그대로 나오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퇴사를 해도 산재 보상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산재가 승인이 되고 퇴사를 해도 아까 설명드렸던 요양비나 휴업급여, 장애급여 이런 산재 혜택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산재가 승인되기 전에 퇴사를 해도 여전히 상관없습니다. 그 이후에 승인이 받게 되면 요양비나 휴업급여, 장애급여 모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산재를 신청해도 퇴사를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퇴사를 하게 되면은 산재를 신청할 때 되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문의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직 중이냐 퇴사를 했냐 여부가 산재를 인정받냐 아니냐는 업무 관련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혀 문제는 없어야 맞아요. 근데 퇴사를 하게 되면은 재해 입증이 어려워질 수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근무표라든지 뭐 동료 근로자의 진술, 그리고 사업장 환경, 실질적으로 퇴사를 하고 나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재직 중일 때랑 퇴사하고 나서 환경이 바뀌었는데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 조사를 나왔을 때 관련 입증 자료들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하지만 재직 중이라고 해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들을 확보를 해두셨다면 퇴사했는지나 재직 중인지 여부는 사실 산재 승인과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래도 산재를 신청하게 된다면 내가 업무 관련성, 그리고 유해 물질 내지는 사고를 유발했던, 질병을 유발했던 뭔가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미리 확보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퇴직을 하고 나면 회사를 일단 못 가잖아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내가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만약에 뭐 그럴 일은 많이 없겠지만 사업장에서 뭐 고의적으로 은폐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산재 승인에 있어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재를 신청하면은 오히려 좀 해고를, 퇴사를 해라 라고 하면서 뭐 사직서 작성을 종용한다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에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1조의 2에서 불이익 처우의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산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리고 그 밖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휴업급여. 휴업급여라는 게 내가 치료를 받는 요양기간이 있죠. 이때 일을 못하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게 휴업급여라고 여러 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내가 재직 중이어야 휴업급여를 받는 거 아닌가? 퇴사를 하면은 퇴직 시점으로부터 원래 월급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휴업급여도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의 주시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요. 휴업급여는 재직 중이냐 퇴사했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치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자문의사가 판단을 했을 때 이분이 특정 이 요양기간 동안은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휴업급여가 나오는 거고요. 대신에 무조건 나온다라는 전제
자체가 어쨌든 이분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취업 치료 불가능이라는 소견이 나와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그 기간만큼은 휴업급여도 이중으로 지급되진 않아요. 내가 퇴사를 했냐 재직 중이냐 이 여부랑은 휴업급여 지급 여부랑은 좀 별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퇴사하고 치료비, 병원비죠. 이 지원이 계속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은 보통 응급실에 가겠죠. 응급실에 가서 응급수술을 하게 되면은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좀 장기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중간정산을 하라고 와요. 입원비, 병원비, 수술비까지 하면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옵니다. 중간정산 안 하게 되면은 퇴원을 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병원에 응급실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게 되면은 왜 왔는지 경위를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초증 기록지나 응급실 기록지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일하다 다쳤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단 부담금을 지원을 안 해요. 이거는 어쨌든 산재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산재 환자다라고 해버리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라라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공단 부담금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산재가 승인이 늦게 되는 경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시면은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라 그래서 나중에 산재가 인정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한테 이 병원비를 대신 지급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퇴사를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퇴사한다고 해도 산재가 인정되면 승인 이전 병원비는 당연히 지급받을 수는 있어요. 문제는 사업주 회사에서 병원비를 부담을 안 해주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부담을 하셔야 돼요. 금액이 크더라도 자부담을 하고 나서 나중에 산재가 인정되고 나서 요양비, 본인 부담 치료비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퇴사를 했냐 안 했냐가 뭐 요양비, 병원비죠.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그래도 승인이 되게 되면 나중에 퇴사를 하든 재직 중이든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좀 많이 고려되는 문의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퇴사를 할 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게 있고 타의적으로 나는 퇴사하기 싫은데 퇴사할 수도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해고입니다. 근데 이제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 법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업무상 재해로 요양받는 기간 동안은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치료 종료 후에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고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해고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서면으로 통지하면 해고예요. 근데 이제 일 못하지 않습니까? 한 15일부터는 나오지 마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사직서를 쓰게 되면은 그거는 공고사직이에요. 사직을 공고한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해고는 아니에요. 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직서를 보통 작성하라고 많이 권고를 해요. 사직서를 쓰게 되면은 사실상 이 조항을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산재를 신청했어요. 근데 이게 업무상 질병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질병으로 한 6개월, 작게는 3개월 동안 회사를 못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병가라고 해요. 근데 병가라는 게 근로기준법에 이런 데 규정되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무급병가가 원칙이에요. 내가 병가를 뭐 3개월을 쓰겠다, 6개월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월급이 아예 안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뭐 노조와의 단체 협약에 따라서 개인 질병이든 한 3개월까지는 유급병가로 주겠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규정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급병가를 신청했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해서 아예 거부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급병가가 안 되면 사실상 그때부터는 무단결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고를 할 수도 있고 해고가 만약에 회사 측에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이제 무단결근이니 사직서를 써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이다. 그리고 뭐 규정이 있으면 유급으로 지급되기도 하는데 좀 영세한 사업체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산재를 신청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실업급여예요. 산재를 신청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막 4개월, 5개월 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회사에서도 무급병가가 안 된다 그러고 사직서를 쓰라고 해요. 그러면은 공고사직이라도 해달라. 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면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데 문제는 산재를 신청했잖아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두 개는 동시에는 못 받아요. 휴업급여랑 구직급여는 동시에 못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산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치료에 전념을 좀 하시고 도저히 생계적으로 힘들면 먼저 실업급여를 받아라 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어쨌든 이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유튜브 영상 찍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은 동종업계에 취직 이제 못한다. 이제 블랙리스트 올랐다. 취직이 실제로
하려고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실무적으로는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퇴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막는 거,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막기가 좀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그냥 은밀하게 리스트를 주고받고 전화 한 통해서 이런 분이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거기 회사 다닌 것 같더라. 이분 어떠냐? 평판 조회하는 거죠. 근데 법으로는 막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전직방해나 블랙리스트 작성하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도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엄연히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심된 정황이 발견되면 최대한 증거들을 챙겨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를 바랍니다. 산재 신청하는 게 뭐 사실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된 권리인데 그걸 행사했다고 해서 동종업종에서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까지 막는 거는 근절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산재를 신청했을 때 퇴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영향을 끼치는 게 있는지 불이익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퇴사를 했냐, 재직 중인지 여부가 산재 신청 그리고 승인 여부랑 특히 크게 관련은 없기 때문에 퇴사를 만약에 고려하시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논놈의 임준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점심시간을 사실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말 자유롭게 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사고가 과연 산재냐 아니냐